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홍윤기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윤기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박상순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강증진과 2020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내역서 1쪽, 예산 설명서는 403쪽부터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예산액은 92억 6,968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84억 5,389만 8천원보다 8억 1,578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요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사 취소 및 보건 업무 중단에 따른 사업비 감액과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 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의 공도 건강 동아리 운영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사 취소 및 보건 업무 중단에 따라 강사료 및 간식 구입비 17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건강도시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사 취소 및 보건 업무 중단에 따라 주민 건강 지도자 교육비 및 간식 구입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부터 3쪽의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사 취소 및 보건 업무 중단에 따라 프로그램 강사료 1,160만 원과 간식비 10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일원화로 치매 조기 검진비 2,400만 원을 감액하고 7쪽의 치매 감별 검사비 확대 지원 사업으로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 5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는 금연 상담사의 임신 휴직에 따른 인력 공백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 1,347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금연구역 스티커 제작 및 금연교육비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차 임대에 따른 차량 유류대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사 취소, 보건 업무 중단에 따라 물품 구입비 1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연금법 개정에 따른 퇴직금 전환 신청으로 금연 단속원 퇴직금 3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정신건강 전문요원 6개월 인건비 1,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처우 개선비 지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증원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처우 개선비 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은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처우 개선 지원 기준 준용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발사업 운영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사 취소 보건 업무 중단에 따라 프로그램 물품 구입비, 강사료 및 간식 구입비 등 92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 정신건강 증진 사업은 청년 심리 정서 문제에 조기 개입, 적절한 치료 서비스 제공 등 청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민간이탁금 1억 2,65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치매 감별 검사비 확대 지원은 치매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치매 감별 검사비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사 취소 및 보건 업무 중단에 따라 강사료 및 간식 구입비 4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8쪽의 초보엄마 육아 지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사 취소 및 보건 업무 중단에 따라 강사료 3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2,344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9쪽의 모자보건사업 보조 인력비는
기간제 근로자에서 시간제 임기제로 채용 형태 전환을 위하여 전액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하단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2019년 미교부 예산이 2020년 교부되어 민간위탁금 5,32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조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중학교 1학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국도비 확정 내시에 의해 2,85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의 암검진 사업은 6대 암 조기 발견을 위한 암검진비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의해 민간위탁금 1억 1,063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저소득층 암환자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의하여 의료 및 구료비 1억 3,26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반환금 기타는 201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하여 지역사회 건강조사 외 20개 사업 국비 2억 5,1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의 22개 사업 도비 1억 5,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운영 인건비는 국비와 시비 간의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치매안심센터 인력 운영비는 국도비 확정 내시에 의하여 인건비 1,308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모자보건 사업 운영 인건비는 임신부터 출산까지 체계적인 모자보건 의료 서비스 등 전문 인력 채용을 위하여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1,62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건강증진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윤기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일 위원님. 네, 안정일 의원입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여간 보건소가 코로나19 때문에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고,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해가지고 무기근로자 계약 근로자분이 휴직에 따라서 새로 무기계약직을 뽑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간제 근로자를 뽑은 거예요. 공무직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임신을 했는데 약간 유산기가 있어서 그분이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출산할 때까지 출산 후면 다시 기간제 근로자를 주기는 하는데 공백이 있어서 그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중이라도 다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기간제 기간이 끝나고 나면 출산하고 난 다시 복직하시는 거죠. 복직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 해가지고 이게 이제 신규 사업으로 뭐 기금 뭐 도비 시비 해가지고 1억 2,650만 원인데 이걸 뭐 센터를 둔다는 거예요? 아니, 센터를 다시 두는 건 아니고 저희가 정신건강복지를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는 13명으로 그 만성질환 관리 팀이 하나 있었는데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내려오면서 이제 자살 예방 센터를 부서로 두라고 해서 저희가 팀을 2개를 만들었고, 올해는 신규로 그 청년들의 자살이 좀 늘어난다고 해서 그 사업비로 1억 2,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인력 2명 더 채용하고 그 치료비 그 만성 되기 전에 이제 청년들이 19세부터 34세까지의 그 발병을 해서 초기 5년 동안 그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해주고 뭐 인식 개선이라든가 또 환자 발굴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 때문에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럼 어디서 관리를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그 돈은 위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위탁을 주는 거죠. 정신건강 네. 정신건강보험센터에 위탁을 준다? 네. 이제 반환금이 이제 엄청 많은데 한 4억 정도 되는데 이게 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다 행사도 못 하고 뭐
참여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다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나가서 실제로 주민들에게 하는 프로그램이 많았는데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뭐 검사 이런 거를 지금 업무로 중단된 상태라서 간식비 프로그램 강사료 이런 게 전부 다 지금까지 못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감액 처리했습니다. 4억 정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아, 시민들의 어떻게 이제 불편 사항을 준 거 아니에요? 코로나19가 아니면 다 소비를 시킬 수 있는 건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모이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은 시민들 나름대로 손이고 뭐 국비 반납하는 거야 뭐 저기지만은 하여간 여러모로 어떻게 안성 분들의 혜택을 받아야 할 돈이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이제 반환이 된다 이제 그거 아닙니까? 네, 반환금 기타 이 부분은 2019년도에 결산하고 남은 거를 반환금을 국비로 돌려보내는 거고요. 저희가 감액한 사항은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2019년도 거유라? 그렇죠. 반환금 기타는 2019년도 겁니다. 저번에 결산 보고할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결산 보고 했는데 응. 반환금도 저희가 세워서 다시 반환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들어 있습니다. 지금 반환금이 그러면 이게 2019년도 거라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아니 2019년도 거를 왜 인조 반환을 시켜요? 저번에 결산 승인 다 해줬잖아요. 네, 결산했습니다. 결산해서 예산 세워서 반환하는 겁니다. 2019년도에 그 국토기보조금 쓴 거, 응. 남은 거, 네. 남은 거 올해 반납 결산하고 올해 반납 결산한 다음에 올해 이제 반납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그 우리 설명서 437쪽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이요. 437쪽이요? 우리 예산서는 이쪽이고요. 네. 예, 우리 그 의료 및 구료비 치매 조기 검진비에서 네. 2,400만 원 지금 감액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의료 및 구료비가 별도 치매 감별검사비 확대 지원으로 해갖고 800만 원 지금 계상된 건가요? 아,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치매 원래가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에 2019년에는 그쪽에서 사업비를 쓰라고 내려줬는데 네. 그 이번에는 저희가 공문을 받기를 2019년 12월에 이거 치매 안심센터 운영 예산으로 편성을 하라 이렇게 공문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에서 치매 검진비를 지원하던 거를 그거를 치매 안심센터 운영비에서 다시 편성을 하라고 내려와서 요건 감액하고 운영비에서 다시 그 검사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기 치매 안심센터 운영비 부분에 대한 증액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건 어디 있어요? 그게 지금 예산 편성에 안 보여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거 1회 추경에 수정 예산했을 때 제가 한 거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이게 12월에 내려온 공문이라서 그 부분은 안심센터 운영으로 편성을 하고 여기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저희가 공문이 19년 12월 5일 날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그거에 의해서 이
편성을 지역사회 건강 통합 건강 치매 안심센터 운영비로 편성을 한 거고, 요 공문이 작년에 좀 늦게 내려와서 저희가 이 그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에 그냥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일회 추경이요? 아. 일회 추경 코로나 추경이었는데요. 그러면 저기 위원장님, 저희가 요 건은 별도로 저희가 찾아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예, 한번 확인하시고.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튼 검사비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네, 빠지진 그러니까 않았습니다. 한번 한번 네, 확인하셔서. 확인해서 저희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치매 감별 검사비 확대 지원해서 이게 지원 기준이 변경됐다고 하는데 내용이 뭡니까? 치매 감별 검사비가 2019년도에는 저희가 그 검사가 필요한 감별 검사가 필요한 전원에게 보건소장의 별도의 그 해도 된다 하는 승인이 있으면 그냥 그 검사비를 다 지원해 줬었는데, 2020년에는 지원 기준이 기준 중에 120% 이상 되는 사람은 해주지 말고 그 국비 지원을 해주지 말고 본인이 내게 하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작년에는 그 검사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그 검사비를 저희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국비 지원을 해줬었는데 지침이 약간 바뀌어서 그 기준 중에 120% 이상 되는 사람은 자비로 하도록 하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검사비 지원 대상자가 확대가 아니라 축소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기준선이 거를 원래 없다가 없었는데 지금 기준선이 마련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네. 그러면은 2019년도에는 전액을 전 대상자를 다 해줬는데 2020년에는 기준이 갈라져서 해주라고 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치매 환자를 그 모든 해주던 거를 기준 중에 120%를 잘라서 본인 부담으로 하면 이게 좀 안 하는 사람도 있겠고 많다고, 그 지원이 아무튼 그 검사가 원활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요거를 사회보장연구원의 사회보장 협의회에 그 의견을 내서 그 나머지 사람을 그 120% 이상 되는 사람을 저희가 국비로 지원해주겠다, 보건소에서 지원해주겠다 하는 내용을 협의를 봐서 그 나머지 500명이 있다고 치면은 그 나머지 사람 뭐 400명은 그 기준에 들어가서 120% 이하라 저희가 줄 수 있다. 그 나머지의 100명 정도는 못 준다. 이렇게 되면 요 100명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예산을 세워서 전액 다 전 대상자를 지원해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침상으로는 지금 기준 중에 120% 범위 내에서 지금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확대해갖고 지금 안성시 같은 경우에 적용을 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는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전액 다 해줘라. 그래서 저희가 검사를 무료로 다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줬던 내용입니다. 근데 2020년에는 그거를 잘라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120% 이하자만 검사비를 지원해줘라 하는 내용으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120% 이상 되는 사람은 본인 부담을 해야 되는데, 네. 저희가 검사를 그 진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성시에 이 감별 검사가 필요한 전원에게 검사비를 지원해 주려고 그 나머지 부분을 사회보장 협의를 거쳐서 이 800만 원을 세워서 안성시에서 감별 검사가 필요한 전원에게 그 검사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800만 원을 세운 내용입니다. 상급기관 그러면 협의 마친 겁니까? 네, 마쳤습니다. 그럼 관계 서류 좀 갖다 주시고요. 네. 그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입니다. 지금 이게 양쪽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네. 예, 설명서로는 458쪽 하고 462쪽. 근데 462쪽은 2019년 2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게 똑같은 이름으로 건강관리사 지원이 2019년도라고 가로치고 있는 거는 이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5억 241만 원은 2020년 거고 그 다음번에 있는 1구라고 있는 거는 저희가 요게 어떻게 된 내용이냐면 2019년도에 마지막 비용이 국가에서 도청에서 말하자면 생각이 안 나냐. 일단 네. 지금 462쪽에 있는 2019년 2월이라고 표기한 부분에 대해서 네. 안성시 의회는 2월 사업을 승인한 바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렇죠? 결산을 보시면서 균특하고 지금 12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불용 처리하셨잖아요. 결산에서. 맞습니까? 네. 근데 요게 복부 위생과에서 돈을 내려줘야 되는데 교부를 안 시켜줬던 거예요. 그래서 공문이 2020년 2월 17일 날 저희에게 미교부된 예산이라고.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불용 처리 위에서 내려줘야 되는 교부를 해줬어야 되는 예산인데 교부를 안 해줬습니다. 2010년 전년도에 거를. 교부 내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교부 넷이 없었습니다. 그 없는 예산을 그러면은 뭔 근거로 결산서에는 반영을 하셔갖고 이번에 또 세입으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저희가 2020년 2월 17일 날 미교부된 예산을 사업비에 이걸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잡은 겁니다. 저희도 빠뜨렸고 도에서도 교부해 주는 거를 잊었습니다. 회계처리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은 지금 실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부분은 2020년도 경정 예산 정도의 수준이면 충분히 그 사업 집행 가능한 것이죠? 저희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는 대상자보다 항상 예산이 저희가 모자보건 사업비가 많이 내려와서 항상 좀 쓰고 남아서 반환한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항상 저희가 모자보건 관련해서 사업비가 한 14개 정도가 되는데 이걸 과하게 책정이 돼서 저희가 항상 감해달라 얘기하는 그런데 반영이 잘 안 돼서 암검진비나 암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자라서 계속 다시 요청을 하는 사항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항상 남아서 요거 감액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잘 처리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업비는 그거 모자라지 여쭤보는 건 않습니다. 아니고요. 일단 지금 2개 중복돼 갖고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전년도 거 지금 내용적으로 지금 이번에 담으신 거잖아요. 네. 이거는 일단 회계 질서상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2월 부분 전체 감액을 해도 지금 2020년 균특하고 12 부분 갖고 지금 경정예산 5억 넘게 지금 편성이 된 건데 전년도 결산한 거 보니까 4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2019년 2월 부분에 대해서 전체 삭감하고 앞에 2020년 예산 갖고 충분히 지금 활용 가능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판단하시냐고 지금 역으로 네. 다시 여쭤보는 맞습니다. 겁니다. 저희가 이걸 감액을 해도 네. 2020년 사업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것도 남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추가 질의 또 있으신가요? 송미천 의원님. 네, 과장님 송민찬 의원입니다. 네. 450페이지에 보시면 정신건강 증진 사업이라고 이번에 신규 사업 하시는 게 있잖아요. 네. 지금 이 진료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받았었습니까, 지금 현재? 이거 청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이거는 4월 21일 날 저희 국도비 편성돼서 나온다 그래서 사업을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전에. 그러니까 이걸 하기 전에 네. 일전에 전에 한번 통화 좀 있었는데 대동문에서 문제 있는 분
좀 정신적으로 그 힘드신 분이 계셨었잖아요. 근데 연락도 안 되고 네. 뭐 방에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 없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금 치료를 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응급으로 입원이 필요해서 하신 분들은 음. 응급 입원을 시키는 거고 음. 보호자가 없거나 음. 그러신 분들은 행정 입원을 시켜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울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만성질환을 치료가 필요하신 분은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청년에 대해서 19세부터 34세까지 새로 편성이 돼서 그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럼 이거는 그 이 대상자들은 나이에 대한 부분들은 네,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는 건 안성에서 하시는 건가요? 네. 입원도 가능한 거고 네. 치료도 약을 드실 때 진료를 받거나 뭐 투약할 때 또 요분들에게 그 제가 아까 조현병 또 그 우울증 뭐 우울증 그런 게 코드 심한 번호가 이렇게 있겠죠. 적혀 있는데 19세에서 34세를 대상으로 그 사업을 펼쳐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나이에 제한이 걸리지 않고 네. 그 이상이 되시는 분에서는 그냥 어디 알선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상 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울증 같은 만성질환 우울증에 대해서는 그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그냥 이렇게 나이를 정하지는 않고 그게 있었습니다. 근데 요게 특별히 이렇게 정해서 저기 올해 신규 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도 자살하는 분들가 많아서 자살자가 작년에 또 안성도 보면- 비율이 높잖아요, 그렇죠? 저번에 말씀하신 그렇죠. 게. 그러니까 네, 안성 관내에서 사망한 것보다는 안성에 주소를 둔 사람이 밖에서 학업이나 아니면은 그 일터에서 20세에서 30세까지가 좀 대상자가 몇 명 되더라고요. 잘 좀 정착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윤기 건강증진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